내가 알게 모르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을 산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죠. 집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저축하고 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집을 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나뉘고, 또 어떤 집을 살 수 있냐에 따라서 또 투자 스타일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되게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등, 뭐 코스닥 잡주 같은 투자를 해서 낮은 확률에 이제 베팅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직접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기조가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김부장 드라마 핫하잖아요. 저도 이 드라마를 되게 즐겁게 봤고, 또 원작 책도 과거에 읽어봤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김 부장님은 대기업을 다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한 가지 화두지만, 그것을 고사하고 또 서울 집에 대한 애착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내가 서울 집 샀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대부분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듯한 그런 감정선을 보여주는데요. 그 김 부장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이상을 그려왔을 겁니다. 집을 하나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에 맞춰서 이제 삶의 그 지향점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하는 태도와 말투 이런 데 다 녹아있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서울 집에, 그리고 또 서울이 아니더라도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집을 원할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집을 굳이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집은 모두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시장에 좀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착실히 모은 사람도 좀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좋은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집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슬슬 꾸리기 시작한 그 나이에 뭐 반포에 한 70억 뭐 이런 아파트까지 선택지가 열려 있으니까요.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이 집을 목표로 해서는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봤자 집을 사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불리다 보면은 내 이상을 이룰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 제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시작했었고, 한 5년 뒤에 거의 원금만 보존한 채 이제 그 삼성전자 투자를 멈추게 됐고,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저도 원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기에는 한참 역부족입니다. 요즘에는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갭 투자도 거의 막다시피 해놨고, 또 이런 식이면은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투자도 이제 한두 번 성공하는 거지 계속 끝까지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내 집을 사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 그냥 공유하기 위해서 편하게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저는 굳이 이제 집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집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 하나를 온전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이 집 하나가 버텨줄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성장기를 저희 대부분의 세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매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집을 어떻게든 사려는 그런 분들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이 부동산으로 크게 돈을 벌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큰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이렇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 어린 세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 현금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돈을 박아놓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거, 이것은 또 팩트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내 월급에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아파트에 이제 월세로 살려고 하면은 내 월급의 뭐 대부분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 명의 월급을 거의 뭐 소진하다시피 해야 되니까, 뭐 강남의 월세는 뭐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줘야 되죠. 보증금을 어느 정도 주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이제 월세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내 집 마련이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고, 국내 주식에 잘 투자를 해가지고 원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선호하는 이런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목적은 이제 원화를 채굴하는 데 있거든요. 원화를 더욱더 불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미국 주식에 잘 투자하면은 이제 달러 기반으로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가 완전 없어지지 않는, 이 주식이 뭐 국가에서 몰수하지만 않는다면, 양도세를 뭐 너무 폭탄으로 매기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제 원화 하락의 리스크도 해칭하고 또 인플레이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거둔다면은 충분히 월세를 지불하고도 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비트코인도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고, 뭐 과거에 뭐 70%씩 이렇게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차트에서도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또 뭐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막 배당금도 주지 않고 월세 같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해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시장이 초창기여서 비트코인이 이 전 세계 자산의 한 1.5% 이 정도밖에 자산의 그 퍼센테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한 30-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채권 투자 이런 것도 있고, 주식, 그리고 금, 여러 가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그런 자산에 이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아주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월세 그 비용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만큼 좋은 선택이 된다면은 굳이 내 집 마련이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되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하기 힘든 좀 위험한 발언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런저런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난 돈 벌기는 글렀어 하고 소비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에 그냥 끌려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좀 희망을 가지면서 사는 게 사실 이 뭐 투자를 하거나 이 돈 모으는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저희는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우리 자산을 불릴 그리고 지킬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 맞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행복해졌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